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성소수자 차별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2학년 7반 12번 윤홍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성소수자의 정의와 유형, 2번 성소수자 차별의 원인 및 심각성을 두 개로 나눠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성소수자 차별 문제 해결 방안, 네 번째로는 앞으로의 필요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소수자 정의와 유형입니다. 성소수자는 성적인 부분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소수자에 따른 분류로는 생물학적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분류로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따른 분류의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바이젠더, 젠더퀴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적 취향에 따른 분류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다성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소수자 차별의 원인 및 심각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소수자 차별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권, 자유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강조되기 시작한 근대와 달리 근대 이전에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인권 및 기본권이 강조되었고 사람들의 개성이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었고 점차 성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존의 성과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다른 성을 가진 서로의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하게 되었고 그 규모는 더 커져서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소수자 차별 문제 및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타내지 않지만 해외의 연구 문헌 자료들을 참고해보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약 3%에서 7%가 성소수자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했던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가운데 7에서 8명이 직장에서 단 한 명의 동료에게도 커밍아웃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커밍아웃이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밝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단 한 명의 동료에게도 커밍아웃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을 억압이나 차별을 감당하기 힘들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을 밝히는 순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 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59%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캐나다와 독일은 80%가 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 캐나다와 독일 다음으로는 호주, 프랑스, 영국 순으로 동성애를 인정한다 답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국가별 동성애 수용도 자료인데요. 캐나다와 호주, 프랑스와 영국 이 나라 순으로 동성애 수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동성애 수용도가 39로 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 동성 결혼의 허용 정도와 처벌 강도를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빨간색 및 주황색, 노란색은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이것을 동성 결혼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호주,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프랑스 등의 유럽의 국가들과 남아메리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요. 아프리카의 상당한 국가와 서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을 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이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 미국 내에서는 7천여 건의 직무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19%중 1,200건이 성소수자 혐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성소수자 혐오 범죄 피해 대상 중 60%는 게이가 차지하고 있고 레즈비언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트랜스젠더, 바이젠더에 관한 혐오 범죄는 28%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소수자 차별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한국을 살펴보면요. 한국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 성의 결정 기준과 호족법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한국이 그래도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 민간적 차원에서는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 게이들을 위한 친구사이라는 성소수자를 위한 단체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원래 3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동성 결혼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에 항소법원의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뒤집으며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원칙에 따라 동성결혼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리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50개 주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갈수록 각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허용해주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005년에는 캐나다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2009년에서 2010년, 2011년 이렇게 사이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면 갈수록 이제 2013년, 2014년, 2015년에 보면요. 유럽 지역에서는 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브라질, 우루과이 등의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멕시코 등에서도 이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결혼은 갈수록 더 많이 합법화해주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갈수록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동성애가 1993년부터 합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군복무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동성애를 전 지역으로 합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국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모든 지역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또 다른 국가인 독일에서는 성소수자들에게 원래 매우 호의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소수자들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2017년 6월 30일에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화되었으며 2017년 10월 1일부터 공식적인 동성 커플의 법적 혼인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 및 개인 차원에서 앞으로 필요한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먼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및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문화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 차원과 국가 차원에서의 모든 노력이 조화를 이루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만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우리 각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